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목의 천간의 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목이 상생을 하는 것을 계갑, 임갑, 그러면서 기계갑, 무계갑으로 보았고요. 또 기임갑, 무임갑의 상생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목이 상생을 받아서 수생목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생활을 하는 거를 갑병과 갑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간목이 동양으로 쓰이는 목재에 비유하고 그 간목의 성정은 항상 하늘을 뚫고 치솟아 올라가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 자기의 의지를 세워서 찌르듯이 전진하는 성향을 특징을 지녔다. 그래서 목은 이제 위로 오르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이라는 것 특성 자체가 외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변하면 환경에 장애물이 생기면 이렇게 바로 돌파하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성정이 있다. 그래서 간목이 환경이 달라지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은 빠르게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처세가 뛰어나고 그리고 상황에 따른 빠른 적응력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라는 것은 간목이라는 것은 시작이니까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그런 정신과 지식을 닦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간목은 절대 실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을목은 이제 상대적인 실력, 이렇게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은 개수의 수생목으로 자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지식을 준비하고 또 신금의 수원이 있어서 계속 자기 실력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목이 기토가 있으면 이제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이제 적합하게 자기를 발전시키고 병화가 있으면 이제 미래에 성장하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형체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묘월의 간목은 이제 삶에 필요한 실력을 쌓는 생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학교와 현장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이고 묘월의 간목은 이제 경쟁에 나가야 하니까 경쟁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해월의 간목은 성숙한 과정을 거친 종자로서 후세에 전달해야 할 근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후세에 전달할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간목의 고향은 이제 봄이고 입춘에서 춘분까지 임묘월이 간목의 고향, 간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월에 양의 삼양의 병화의 기운과 개수의 양분과 토의 중화를 얻어서 이제 땅을 뚫고 오르는 것이 간목이다. 그래서 간목의 수생목은 이제 타고난 자질을 알고 자기에게 적합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윤택한 토를 만나야 하고 그러면 이제 수생목에서 목은 해야 할 일, 수는 자기의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생목은 일간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임무에 대한 그런 필요한 실력을 쌓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생목으로 실력을 쌓고 중화작용을 하는 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토가 없으면 세상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수생목하고 적절한 토가 배합되면 이제 사람을 교육하거나 또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간목 수생목은 지식체계를 이루는 역할, 자기를 만드는 과정, 시작, 교육 이런 것을 의미하고 어린이, 학생의 단계입니다. 또 이제 개수와 간목의 수생목은 학습과 지식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교육자와 같아서 교육계통의 이제 적성을 발휘하고 또는 교육자, 선생님이면서 또한 개수의 간목은 인문학 분야이며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임수와 간목의 수생목은 이제 외부 교류를, 임수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이나 학문이죠. 그래서 외부 교류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개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요구에 의해서 또 상품성 평가를 위한 그런 지식 개발인데요. 이제 임갑하면 물물교환의 지식, 광고, 영업 능력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갑의 수생목은 통상이나 교류,
배급, 엔터테인먼트 등의 각종 그 비즈니스 교류 분야에 적합한 그런 지식, 그런 학습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갑은 지식 서비스 교류에서 적성을 찾아서 실력을 쌓아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기임갑은 상품 서비스 교류 부분에서 적성을 찾아서 실력을 쌓고 환경에 필요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임갑은 자기가 타고난 자질보다는 외부의 요청, 외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기임갑 하면 이제 경영의 묘함을 발휘하는 그런 계통이고, 또한 상품을 유통하는 분야에서 적성이나 방향을 찾게 됩니다. 또한 갑목의 희용은 갑목이 이제 갑목이 정화를 타오르게 하는 것, 정화를 인정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갑목이 자기를 불살르는 것이니까 희생해서 정화를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목이 정화를 불살라 자기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갑목이 경금을 만나면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또한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경금으로 자기 형체를 쪼개는 것이니까 또한 희생이다. 그래서 경금이 갑목을 쪼개서 정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경금을 재련하니 갑목이 노력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경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이 기뻐하는 일은 정화를 불살르는 것, 그 다음에 갑목이 경금에 재를 받아서 다시 정화를 불살르는 것이니까, 갑목이 경금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한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갑목은 이제 을목이라는 갑을이 음양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갑목은 항상 을목이라는 경쟁자이면서 자기의 짝을 기꺼이 돕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갑목이 을목을 돕는 것은 지도자나 인도하는 사람, 인도자로서의 자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약한 음의 을목이 갑목을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을목이라는 재능 있는 경쟁자를, 재능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목의 상생, 또 갑목의 희, 기뻐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갑목의 목생화를 보면 오행의 순환상생에서 목생화라는 것은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펼치다, 확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 목생화라는 것은 가지를 벌리다 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나무가 하나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2개 또는 여러 개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생화는 활용을 하려고 이제 기르고 가꾸고 그러면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못 쓰는 물건도 쓸 수 있게 하고, 쓰는 물건은 더 잘 쓰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생화입니다. 그럼 이제 갑목의 목생화는 양화의 작용을 하는 병화에 의해서 목이 생겨나는 갑병이 있고요. 갑병. 그리고 갑목의 인정에 의해서 정화가 생겨나는 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가정활동이나 또는 사람이 사는 세상인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정화는 사람의 육체활동 또는 의식주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다루는 기술력에 정화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병화는 이제 사회 운영의 원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천간의 정화는 과학기술 및 예체능과 금융 분야의 재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관의 병화는 사회 운영의 원리가 병화가 천간에 있을 때이면, 지장간의 병화는 사회 운영의 원리가 아니라 가정 운영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천간의 정화는 과학기술이나 예체능이나 금융 분야의 재능과 같고, 지장간의 정화는 이제 실무자로서 이러한 재능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갑병의 그 목생화라는 것은 이제 논리를 갖추어서, 갑병이라는 것은 사람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는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공고하고 공표한다, 공고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갑병은 배운 것을 전달합니다. 내가 가진 논리를 설명을 하려고 또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병이 소통력이 부족하면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설득력이 부족하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좀 고지식하거나 뭐 꼰대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정이라는 것은 갑목이 배운 것을 정화로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 전달을 하니까 갑정은 문화와 문명을 전달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의 정화를 이제 끌어서 불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갑정은 내가 배운 것을 반드시 특기화하거나 특허를 얻거나 특허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저작권을 마련하거나 또는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전달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갑목이 병화를 상생하는 갑병은 그 병화가 갑목이라는 각 개인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지식을 기반으로 실력을 갖춘 것이고 그 병화는 그 지식을 사용하여 그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의 역할을 병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지식을 갖춘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병화는 갑목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다. 그리고 또한 갑병은 자기의 그 계급적인 것보다는 임무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력차에 따라서 이제 지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병의 목생화는 그래서 이제 조직력보다는 개인 능력이 더 중요한 상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병은 조직력이 중시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갑목의 정화를 상생하는 갑정은 갑병처럼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뭐 그런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능력을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갑정은 약간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육체적인 행위 또 창의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정의 상생은 개인마다의 실력차, 그래서 정화는 항상 실력차가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갑목과 정화의 목생화는 개인의 실력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정의 목생화는 자기가 학습한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창의력, 상상력을 동반한 기술력 또는 실력을 발휘를 하여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갑목일간이 정화를 인정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제 경금을 재련하면 공을 세워서 능력을 인정받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 정화를 인정하면, 정화를 이제 타오르게 하면 실력을 더욱 성숙시켜서 능숙한 명장이나 전문가로서 경금을 또 재련하면 더욱더 역량을 크게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이 오미월에 출생을 하면 숙련된 장인이 될 수 있고 신유월에 출생한 갑목은 전문 능력을 더욱더 발휘해서 성과를 올리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의 갑목의 목생화는 그 화를 상생하는 목생화는 이제 개발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목생화는 그래서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갑병의 목생화는 이제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의 필요성에 따라서 학력을 쌓는 것이고 능력을 펼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활용하다, 능력을 펼치러 나간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갑병은 이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공적인 업무, 공공의 업무를 많이 하고 일반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갑병입니다. 되게 이제 공공 마인드가 있고 그렇게 공공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병의 상생은 계갑으로 배우고 갑병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금이라는 수원이 있으면 준비한 능력을 더욱더
실력 있는 능력으로 준비하고 또한 수원이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게 하니 그 능력을 오래도록 활용하여 자기 위치를 점점 높여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제 갑병이 자기의 절대적인 능력을 쌓고 학력을 쌓는 것이고 또 이제 수원이 있으면 더욱더 가치가 나가는 자기 개발을 해서 신금으로 보호자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목이 인묘진이라는 방합에 근을 얻으면 이제 계수 간목으로 상생을 하고 그래서 자질을 개발하여 이제 수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에 간목이 인묘진이라는 근을 얻고 계수 간목으로 이제 생장을 하면 자기를 개발하여 수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갑병의 목생화로 발생을 하면 수재로서 등과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한다라고 하였으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5급 정도의 고시에 합격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또 갑정은 역시 마찬가지 갑정도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재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정이 금을 재련하여야 능력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금의 최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정을 인화라고도 하고 인정이라고 또 하는데 갑정은 이제 특기가 금융적인 그런 경영 또는 돈 버는 방법에 또 뛰어난 실력이 있는 것이 갑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정은 부로 간다. 부를 추구한다. 갑병은 귀함을 추구한다. 갑정은 이제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더 많다. 그래서 갑목이 자기를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희생을 하니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정이 해묘미 삼합의 근을 얻으면 인갑이라는 외부의 지식을 전수받아서 선진화가 되고 갑정이 목생활을 하면 자기가 전수받은 지식을 활용해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그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갑목이 정화를 생화해서 금을 재련시켜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해묘미 삼합의 근을 얻어서 갑정을 인화하고 그리고 금을 재련하여 가치를 높이는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갑목이 정화를 인정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익힌 능력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서 크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과 학력을 바탕으로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체능적인 가치를 높여나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체능적인 가치나 과학기술의 그런 가치를 높여나가고 그런 연구를 해서 그것이 이제 산업 분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산업 분야로 이어지거나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져서 크나큰 아주 커다란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갑병과 갑정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갑정이 이제 어떤 금을 재련하는지는 또 이제 정화의 상극에 가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몇 개, 갑목이 정화와 갑목이 병화가 있는 사주들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네, 인, 수, 병호. 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갑병이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갑병이고 5월에 갑목을 수생목하고 그리고 갑병으로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이제 이분은 학원 강사입니다. 영어를 전공하였고요. 영어 학원 강사예요. 또 하나 비슷한 사주를 또 이렇게 또 병호 그리고 갑 그리고 정묘 이제 이러면 이분은 갑인오가 이제 삼합을 하면서 갑목이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은 갑정을 갑정을 자기의 영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과를 전공하였고요. 대기업의 이제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화를 인화하여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제 비슷한 사주를 또 하나 써보면요. 개, 이분은 이제 이렇게 갑인이면서 갑정을 인화를 하는데 이분은 경금 투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갑목이 정화를 인화하고 경금을 재련해서 이분은 이제 의사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경금이 없어요. 경금이 없으니까 이 갑정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금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명문대학에 상경 계열을 전공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상경 업무, 대기업에서 상경 업무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갑정은 이제 이렇게 금융 분야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잘 모으고 돈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써보면요. 이렇게 기사. 이분도 이제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회사에서 CEO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갑정으로 인화를 해서 이제 금융적인 재능을 발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신금이 없었다면 사중에 경금을 재련해서 조금 더 큰 전문적인 전문가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신금이 천간에 재련하면 경금을 재련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영학 전공이고 계속 경영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경금이 투관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갑정이 이제 금융의 재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보면 이분도 정사, 또 갑자, 역시 기사 이런데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식품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정이 이제 식품 가공업을 하고 있어서 갑정인 경우는 개인의 재능, 자기의 그런 기술력, 전문적인 능력을 중시해서 그런 분야에 이제 창의적이거나 이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런 걸 발휘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분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갑병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적인 업무, 그리고 사람들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제가 지금 갑병을 찾다 보니까 좀 적게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병과 갑정의 목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